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은우는 퇴근 후 익숙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늘 그렇듯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그저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늘 굳게 닫혀 있던 창고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낡은 가방을 옆에 두고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혁이었습니다. 은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바쳐 좋아했지만 끝내 차갑게 거절했던 그 사람. 그가 왜 여기 자기 집 앞 창고에 앉아 있는 걸까? 지혁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낼 거라고. 은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 창고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지혁은 태연했습니다. 창고든 뭐든 자기에게는 새 출발이라고. 이미 침낭을 펴고 작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 하나를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몰락한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는 다시 일어서려는 기묘한 결의가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은우의 일상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면 지혁이 창고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는 노트북을 켜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고 점심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함께 먹자고 했습니다. 퇴근 후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우는 숨이 막혔지만 완전히 끊어내지도 못했습니다. 묻어두었던 감정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지혁은 틈만 나면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은우의 디자인 감각과 자신의 경험을 합치면 완벽한 조합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은우는 애써 거절했지만 지혁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넌 내 곁에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은우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성재는 두 사람의 재회를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늘 그렇듯 멀리서 은우를 지켜보던 그는 은우와 지혁이 다시 부딪히는 순간들을 보게 된 겁니다. 결국 은우를 찾아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지혁을 좋아하느냐고. 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성재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자신은 또 후순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반드시 은우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안에서도 갈등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구직 실패가 이어지며 자존심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온 어느 날은 목소리를 높이며 지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한번 조건부 결혼으로 집안을 뒤흔든 장본인인데 또다시 얼쩡거리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정적인 밤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한 은우가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지혁은 조명 아래서 설계도를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와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결합한 공간 도면이었습니다. 은우와 함께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는 듯 정성스럽게 그려진 도면이었습니다. 은우는 순간 가슴이 흔들렸지만 곧 분노가 터졌습니다. 더는 상관없다고, 아니 상관 있어도 이제는 못한다고. 그리고 마음속엔 성재가 있다고. 성재를 만나보겠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지역의 눈빛은 크게 흔들리더니 이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계도는 그의 손에서 구겨졌고 창고 문이 쾅 닫히며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말이 진심이냐고 물었을 때 은우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뒤 지혁과 성재는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오랜 우정을 나눴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은우를 두고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재는 오래전부터 은우를 좋아했다고 고백했고 지혁은 자신이 떠난 게 아니라 밀려난 거라고 했습니다. 성재는 결국 은우에게 상처를 준 건 지혁이라는 사실을 꼬집었고 지혁은 더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싸늘한 대치는 곧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그 무렵 은우는 우연히 낡은 앨범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순이와 또 다른 여자가 함께 서 있었는데 그 옆에는 어린아이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다름 아닌 지금의 고성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 언니, 은우는 내가 키울 수 없으니 부탁해. 순간 은우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친엄마라고 믿어왔던 정순이가 정말 친엄마가 맞는 걸까? 아니면 자신은 고성이의 숨겨둔 딸이었을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우는 밤새 사진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지역과 성재 사이에서 흔들리던 감정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은우는 고성이를 찾아갔습니다. 은우는 단도직입적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미묘하게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단순히 예전 지인들과 찍은 사진일 뿐이라고. 은우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진 뒷면의 글씨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글씨 정말 본인이 쓴 게 아니냐고. 그러나 고성이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기억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는 은우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의 부정 속에는 뭔가 감추는 기색이 분명 느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결국 은우는 확신 대신 더 큰 혼돈만 안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은우를 위로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진실을 찾자고 말했지만 은우는 쉽게 기댈 수 없었습니다. 자신조차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성재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은우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 했습니다. 은우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 자신이 지켜줄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은우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랑과 진실 두 가지 갈림길 앞에서 어느 쪽으로도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은우는 다시 창고 앞에 서서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의 딸인 거지. 멀리서 지역과 성재가 동시에 은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에는 사랑과 갈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우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삼켜버린 비밀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결국 다시 타오릅니다. 문제는 그 불꽃이 따뜻한 빛이 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우와 지역, 성재 그리고 고성이. 사진 한 장이 던진 의혹은 이제 이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